희생자를 처음 발견하고 사망하기 전 6시간, 그리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나서는 3시간인데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9월 21일 11시 50분에 이대준 씨 실종 사실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지납니다. 하루 지나고 22일 3시 반에 우리 군에서 이제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 군인이 발견했다. 북한이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6시 36분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이제 북한이 이 실종자를 발견했다. 그 문장을 읽어드리면, 제가 이건 거의 원문입니다. 청와대에 보고됐던 추락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고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 이 보고를 하는데요. 핵심은 이제 대통령이 이 북한이 발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제 위치를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대준 씨의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 관련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이번에 해경,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부처를 다 돌면서 어느 부처에도 구조 관련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먼저 국방부가 그랬습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이제 처음 인지한 부서인데, 자신들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자신들이 판문점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해서 북한한테 알리고 더 적극적으로 구조 노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인데요. 통일부는 이대준 씨가 사망하고 나서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하게 됐고요. 통일부 장관이 이제 처음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사망이 22일 이제 시신소각까지 포함해서 10시인데 완료된 게, 통일부는 23일 새벽 1시에 청와대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됩니다. 이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 회의 참석해서 처음 알게 됩니다. 통일부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한 거는, 만약에 21일 6시 36분경에 대통령의 어떤 구조 관련 지시가 있었다면, 자신들이라면 통일부는 이제 북한하고 통신 채널이 끊겨 있었어요. 근데 북한하고 통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언론에 공개적으로 알리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서해 바다에서 실종돼서 표류하고 있는데 혹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면 구조해달라. 그러면 북한에서 바로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외교부는 이 사건에서 가장 늦게 인지한 부서인데, 외교부는 이 사건 직후에 3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안보실이 소집해서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 시기는 23일 새벽 1시 1차 관계부처 장관회의, 그 다음에 23일 오전 10시 2차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그리고 24일 8시, 오전 8시 3차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이때 다 외교부는 초대받지 못합니다. 안보실장이 안 불렀습니다. 그리고 언제 불렀냐면, 여기 빠졌는데 12시 NSC 상임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시점은 국방부가 사망했고 불태워졌다라고 공식 발표한 뒤 1시간 뒤입니다. 언론에 이미 다 알려진 이후에 외교부는 이때 처음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만약에 이 희생자가 생존해 있을 당시 외교부에서 알았다면, 그 당시 이제 서해에 그 일대에 한 2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있었고, 그러면 중국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했어야 됐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제 청와대가 월북몰이를 포함한 2차 인격 살해한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월북몰이 논의된 시점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23일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22일에는 월북에 대한 강한 확진을 하지 못한 흔적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리고 이 3차에 걸친 청와대 관계부처, 외교안보 관계부처 장관회의, 이 3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이제 월북 쪽으로 몰아가자는 결론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보실장, 서훈 안보실장.
이분이 회의를 소집한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국방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비서실장 이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외교부 장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 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통일부 장관은 첫째 회의만 참석을 합니다. 1차 관계장관. 2차, 3차 회의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월북몰이를 주도한 사람은 서훈 안보실장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오늘 저희들이 자료를 공개를 못하지만 안보실에서 내린 답변 지침을 확인했습니다. 각 부처에 하달한 것, 그 다음에 전 제외 공간, 대한민국 제외 공간에 뿌린 그 지침서를 확인했는데, 이게 안보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극단적 선택보다는 월북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침이 24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일에는 월북으로 몰아가자는 게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24일 전에. 여기에다가 이제 해경이 이제 가세를 합니다. 해경이 가세해서 추가 과장 내지 조작 증거들을 발표하는데, 해경이 덧붙인 게 4가지입니다. 4가지.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을 마치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첫 번째가 도박빚인데요. 도박빚이 한 2억 6,800만 원 되는 이 도박빚 때문에 월북을 결행한 것처럼 몰고 가는데, 저희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2배 이상 과장이 됐다. 해경에서는 자기들이 실수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제 전체 부채 총액을. 실제로 부채 총액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해경 답변은 그렇습니다. 전체 부채 총액을 도박빚으로 오해했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경 다시 넘어오면, 해경은 이제 3가지를 월북의 정황 증거로 추가하는데, 아까 처음 도박빚이었고, 두 번째가 이 사람이 월북이라는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할 정도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정신공황 상태였다는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신공황 상태라는 발표를 하게 된 근거를 저희들이 해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발표를 먼저 했고요. 그 사후에 그 정신 전문가한테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이것도 사후에 한 것도 7명의 전문가한테 의견 의뢰를 했는데, 6명은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요. 직접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뭐 정신공황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게 원래 수사기관이 발표할 때는,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사전 공식적으로 의뢰한 이제 진단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없이 상당히 이제 무리하게 이제 사후 조작한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해경이 마지막으로 이제 좀 과장 내지 조작한 게 그 조류입니다. 바다 조류. 바다 조류인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류가 북쪽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월북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가 필요했다. 근데 이제 그게 틀린 설명이라는 게 나중에 확인됩니다. 그 부유물에 떠서 그 세고 빠른 파도를 거슬러 가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다음 달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해경청장이 조류가 북으로 갔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복을 해서 굉장히 부실한 증거였다는 게 해경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청와대가 이 사건을 은폐하고 추가 조작을 시도한 부분인데요. 청와대는 이대준 씨 사망을 최종 확인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나서도 하루 동안 관련 사실을 비공개를 하고 해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를 사실상 속이게 됩니다. 그 대통령한테 보고된 시간이 23일 8시 반에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가 됩니다. 대면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시신소각 사실이 다 확인이 끝난 건데,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그 다음날 오전 11시 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시간 반 정도 이제 숨기죠. 이런 건 보통 즉각적으로 알리거든요. 중요한 게 시신소각 문제인데, 24일 11시 국방부에서 이 사건에서 처음 발표할 때 시신소각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시신소각이라고 국방부가 확신한 근거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근거는 감청 내용에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신소각의 도구나 그 방법 그리고 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월북은 전혀 자세하게 묘사가 안 되는데 신소각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 근데 이거를 이제 청와대 안보실이 이제 지침서를 내려가지고 시신소각을 단정할 수 없다는 걸로 바꿉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국민들한테 혼선을 줘서 사과하는 이런 해프닝까지 있었는데, 그때 국방부가 부급을 끊었습니다. 왜? 자기들 입장을 번복시킨 것에 대해서. 근데 이 국방부가 이제 북한에 통지문이 내려오고 나서거든요. 25일 북한에 통지문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신소가 안 했다. 부유물만 태웠다. 라는 게 나오고 청와대가 이제 번복 지침을 내리게 되는데요. 근데 부유물만 태우지 않았다라고 국방부가 확신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소각 시간입니다. 이제 불에 태운 시간인데, 그러면 배 안에 있든 바다 위에 있든 가장 흔한 부유물이 그 스티로폼입니다. 근데 스티로폼만 태우게 되면 수분 안에 다 타버립니다. 근데 실제로 국방부가 그 소각을 확인한 것은 이제 불꽃이 지속된 시간이 한 40분 정도. 그러니까 부유물만 태우면 이렇게 40분 동안 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국방부 확신한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정부가 이 시신소각 방침을 번복하면서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사실상 국방부는 시신까지 소각됐기 때문에 수색할 게 없다. 그러면 수색 병력, 함정이나 비행기 이런 걸 많이 동원할 필요가 없는데, 오히려 이제 청와대가 시신 소각을 번복하면서 그 유해를 찾기 위해서 25일 이제 북한의 전통문이 내려온 25일 이후로 수색 함정과 비행기가 2배 이상 늘어나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국방부는 자신이 발표한 것을 번복하면서 국방부의 국내 국제적인 공신력이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